네, 오늘은 함수의 선언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선언이 무엇이냐? 어떠한 함수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는 선언을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정확히는 정의 부분인데 정의 또한 선언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선언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었죠? 이렇게 하면은 A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다였습니다. 네, 그래서 타입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오고 세미콜론이 나오면 이건 변수다. 변수의 정의다. 변수의 선언이다. 라고 그렇게 컴파일러가 이해를 하고요. 물론 이 사이에 변수 이름과 세미콜론 사이에 초기화하는 작업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함수의 선언은 어떻게 하냐면은 맨 먼저 타입이 옵니다. 타입이 오고 타입 인트형이면 인트형 타입이 오고 이름이 옵니다. 이름 A로 A, B, C, D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줄 수 있는데 변수에서 이름을 줄 수 있는 규칙하고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이름을 줄 수 있고 그냥 세미콜론이 나오면 이거는 변수의 선언이고 함수는 이름과 세미콜론 사이에 소괄호가 들어갑니다. 소괄호가 들어가야 함수 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괄호가 들어가는데 소괄호가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죠. 소괄호가 들어가는데 소괄호에 안에 뭔가 들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자라고 하는 건데 인자에 대해선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인자 없음을 나타내는 보이드를 주는 예제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언에서 이 소괄호 안에다가 보이드를 이렇게 줄 겁니다. 네, 보이드를 줄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함수의 선언인데 A라는 함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리턴 값이 되는데 리턴 타입이 되는데 리턴 타입에 대해서도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학에서 함수라는 뜻이 어떠한 숫자, 즉 어떠한 값을 넣으면 어떠한 값이 나오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예를 들어 3하고 4라는 숫자를 넣어주면은 더하기란 작업을 한 함수가 있으면 3 더하기 4에서 7이라는 값을 이렇게 주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에다가 전달되는 값을 인자라고 합니다. 영어를 좀 많이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영어 단어를 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인자를 영어 단어로 argu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자값 하면 argument value 이렇게 됩니다. argument, 그리고 함수에서 결과를 한 결과값이 있죠. 여기서는 3하고 4를 인자로 주니까 7이라는 결과값이 나왔는데 그럼 7이라는 결과값은 이게 리턴 값이라고 합니다. 리턴. 그래서 반환이란 뜻이죠. 리턴은 return, 죠. 리턴이라는 값이죠. 그래서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러한 그림은 중학교에서 맨 처음에 함수에 대해서 배우면 나오는 그림이고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함수 f가 있고 f에다가 뭐 3 주고 4를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죠. f라는 함수가 만약에 이러한 녀석이라면은 x랑 y를 받아서 f라는 함수는 x값 더하기 y를 한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함수가 있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x값이 3으로 넘어가는 거고 y값이 4로 넘어가는 거고 3 더하기 4가 돼서 이 함수 표현이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보면 3 더하기 f 4 더하기 6 4 더하기 6이란다. 4, 6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네, 4, 6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수학에서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정도는 돼야지
돼야지 이러한 수학적 개념을 이해를 하고 C 언어에서 이러한 수학적 개념을 채택을 한 것을 또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F에 X에 4를 넘기고 Y에 6을 넘겨서 X가 4가 되고 Y가 6이 되면 4 더하기 6에서 10. 그래서 이 함수의 값이 10이 돼서 3 더하기 10이 되는 이러한 형태죠. 네, 그렇죠. 그래서 리턴에서 F 함수의 4랑 6이랑 값을 넘겨서 나온 결과값 10. 이것이 바로 리턴이고 4랑 F에다가 이렇게 주는 소괄호 안에 주는 4랑 6 이게 바로 인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C 언어에서 인자로 주는 타입을 바로 소괄호 안에다 주고요. 그리고 계산한 결과의 타입을 이 앞에다가 타입 이름으로 줍니다. 그렇죠? 변수로 치면은 어떠한 값을 담을 수 있는 변수인지서 그 타입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인트형 타입의 값을 담을 수 있는 변수 b라는 뜻이었죠. 근데 함수에서는 이것을 읽어보면은 void형 타입을 리턴을 하는 a라고 보시면 되는데 void란 단어는 비어있는 이란 뜻이에요. 즉 정확히는 이 선언을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은 void는 void, 빈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리턴 타입이 void다라고 하면은 리턴하는 값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넘겨주는 타입 즉 인자 타입이 void면은 넘겨준 인자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 선언 일단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선언을 방금은 이게 메인 안에서 줬지만은 이게 변수의 선언하고 좀 비슷해 보이려고 여기다 줬지만 보통은 메인 밖에다가 줍니다. 밖에다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밖에다가 줄 수 있고 그건 네. 이거랑 안에다 준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면은 이제 선언으로 이 A라는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A라는 이름을 메인 안에서 이 블럭 안에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을 호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소괄호 두 쌍을 이용해서 이렇게 호출을 하는 형태로 이 A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선언이 없으면은 A라는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겁니다. 네,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A가 뭔지 모른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A 함수든 변수든 A는 다 이름입니다. 그래서 변수 또한 선언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쓰면은 A가 뭔지 모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소괄호도 함수를 호출하는 그러한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 연산자인데요. 그래서 연산자라는 거는 이때까지 해본 것 중에서 대입연산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숫자를 더하기, 덧셈 연산자가 있었죠. 그리고 이 소괄호 두 개가 어떠한 이름 오른쪽에 오면은 이거는 함수 호출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오는 함수를 호출한다라는 거고, 호출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보면은 수학적으로 보면은 어떠한 값을 넘겨서 값을 가져오기 위한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은 이 두 개 3하고 4라는 값을 함수에 넘겨줘서 안에서 내부에서 더하기가 일어나서 결과로 7이라는 결과값을 이렇게 내보내주죠. 3하고 4를 넣어준 후에 덧셈이라는 함수 내부에서 작동을 하는데, 그래서 값을 줘서 작동을 하도록 시킨다. 그래서 작동하는 부분을 이동한다. 라는 것을 함수의 호출하는 호출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출 연산자. 그래서 함수의 선언하고 호출 연산자를 받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함수의 선언에서 인자를 주는 부분의 타입, 즉 인자의 타입으로 보이드를 주면은 인자를 안 받는다. 그리고 리턴 타입으로 보이드를 주면 리턴 타입이 리턴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자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무 값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리턴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리턴을 또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도대체 값도 안 받고 계산도 안 하면은 함수가 뭐 하러 있냐? 라고 보면은 부가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적인 작업이라는 것은 화면에 출력을 한다던가 그러한 작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값의 계산이 아니고 프로그램의 동작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선언을 했는데도 호출 작업을 하려고 보면은 이렇게 에러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선언을 해서 A가 함수란 걸 알려줬지만은 실제로 A에 대한 작동 부분, 즉 정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함수가 뭐다 라고 지정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호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수학적 모델에서 보면은 xy, fxy는 x 더하기 y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덧셈을 하는 함수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아무것도 뭘 하는지 알려지지 않은 함수에 대해서는 호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즉 작동을 하는 부분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 함수가 더하기를 하는 함수라는 게 알려져 있는 거죠. 알려져 있지만은 뭘 하는 함수인지도 모르고서 호출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뭘 하는 함수인지도 모르고선 호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정의는 어떻게 하냐? 바로 이 중괄호를 이용해서 합니다. 네, 중괄호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선언 부분이 나오고 나서 세미콜론 없이 바로 중괄호 블럭이 오면은 바로 이것이 함수의 정의입니다. 네, 정의는 선언을 포함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 또한 정의 부분, 그래서 함수가 뭘 할지에 대한 부분이 이게 중괄호로 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A라는 것이 이 어떠한 타입의 함수인지, 그래서 어떠한 타입이다 해서 함수의 타입은 리턴 타입과 인자의 타입으로 정해지는데 이 경우에는 아무것도 리턴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받지 않는 그런 함수라는 뜻으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죠. 그런 함수는 이름이 A다라는 뜻으로요.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괄호가 오면은 이 중괄호가 함수가 어떠한 작동을 하는지 알려주는 몸체 부분이다. 그래서 이 중괄호가 선언 부분이 오고 뒤에 세미콜론이 없고 중괄호가 오면은 이게 바로 정의 부분이고 정의는 선언을 포함하고 바로 이 부분이 선언이다. 이 부분이 선언이다. 그리고 함수는 선언하고 정의를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선언하고 정의를 따로 할 수가 있는데 선언 부분 따로 있고 정의 부분 따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따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컴파일이 잘 되죠. 컴파일이 잘 되고 선언이 같은 선언이면 두 번 올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이름에 대해서 같은 선언이 두 번 올 수 있는데 타입이 다르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턴 타입이 다르다거나 인자로 주는 함수로 주는 데이터의 타입이 인자의 타입이 다르다거나 하는 경우는 충돌된다고 해서 같은 이름에 대해서는 다른 타입으로 선언한 건 충돌돼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두 번 못 옵니다. 정의 부분, 이 중괄호가 오는 건 두 번이 못 옵니다. 그럼 선언하고 정의는 어떨 때 따로 쓰냐? 그것이 중점인데, 예. 이 컴파일러가 선언 부분이 나오고 나서 이름을 인식을 할 때, 그 전에 컴파일러가 어떤 형태로 작동을 하냐면은, 소스 파일이 주어지면은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읽고, 그것을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A가 있죠. 여기에 있죠. 여기도 A가 있죠. 여기 선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컴파일러가 위에서 천천히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아, 이거는 정의 부분이네. 정의 부분인데, 정의 부분은 선언도 포함함으로 이 부분, 선언 부분이네 해서 A라는 거는 인자도 안 받고 리턴도 안 하는 그러한 함수구나. 라고 인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언을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A라는 것을 사용을 할 때, 아, 이 A는 선언이 있었지. 이 A는 함수에 대한 선언이구나 해서 이 A는 함수 중에서도 인자를 안 받고 리턴을 하지 않는 그런 함수였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선언, 네. 그래서 선언 부분은 항상 사용되는 이름보다 윗부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정의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에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의 부분은 사용하는 부분 아래에 와도 된다라는 거죠. 아래에 와도 되는데 이 경우는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쓰면은 선언 부분이 없기 때문에 A가 뭔지 몰라요. A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고로 떠주죠. 네, 경고로 뜹니다. 네, 에러까지는 아니고 경고인데요. 그래서 A에 대한 타입을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선언을 위에다 이렇게 따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언하고 정의 이렇게 따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잘 보면은 메인도 함수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함수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메인이라는 이름의 함수고 인자는 받지 않는다. 네, 인자를 받지 않는 메인 그리고 리턴 타입은 인트 정수 타입인 그러한 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메인 또한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고 컴파일러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항상 메인 함수부터 호출이 된다. 메인 함수가 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메인 함수를 호출되는 걸로 이제 사용자가 만든 프로그램이 작동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메인 함수의 이 중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if문도 써보고 for문도 써보고 여러 가지 해봤죠. 그것이 우리가 만든 함수의 중괄호 내부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printf를 쓴다던가 헬로 이렇게 쓴다던가 변수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만든 함수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if문도 가능하고 지금 의미 없는 그냥 코드의 나열이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다 가능하다. 네. 가능하고요. 그래서 함수를 호출한다라는 거는 함수의 이 중괄호 안에 블럭 부분을 실행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블럭 부분을 실행시킨다라는 개념을 여러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f문의 조건문이 참이면은 그 다음 if문에 속한 한 문장을 실행하는데 그 한 문장이 블럭이면 블럭을 실행하죠. 그쵸? 그래서 블럭을 실행한다라는 개념을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럭하고 이 블럭은 사실상 별 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블럭이고요. 그래서 A를 호출한다라는 거는 그 블럭 부분을 실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매기 변수가 없는 형태라서 지금 함수의 호출 부분 안에 비어 있는데 인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인자에 대해서 여러 개 인자를 주는 거 그런 것들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 정리를 하면 첫 번째 함수의 선언은 타입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중괄호 쌍이 뒤에 온다. 그리고 세미콜론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괄호 안에는 뭘 주냐? 함수로 줄 데이터의 타입. 함수로 줄 데이터를 C 언어 프로그램 용어에서 인자라고 한다. 그래서 인자의 타입을 넣어줄 수 있는데 void라는 것은 인자를 안 준다. 인자를 주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데이터를 준다. 라는 거 그림으로 보면은 3 더하기 4라는 데이터를 주면은 함수 작업으로 인해서 7이란 결과가 오는데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데이터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3하고 4를 줬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7이라는 결과를
구한 것처럼 말이죠. 이 더하기라는 함수에서. 그리고 이 리턴 타입은 함수의 계산 결과의 타입인데요. 보면은 이 그림에서는 3하고 4를 더해서 7을 계산해냈죠. 그래서 7이라고 한 것은 지금 여기서 보면 정수죠. 그래서 정수는 인트도 올 수 있고, main에서는 그래서 인트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건 정해진 거라서 C언어에서 인트를 쓰고 있고, 근데 void가 오면은 이거는 리턴 타입이 없는, 즉 함수로 어떤 값을 계산해서 결과로 주지 않는 그러한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리턴 값이 없는 함수 A이고 인자도 주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타입의 함수 A가 있다 라고 읽으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정의 부분은 함수의 선언 부분 뒤에 세미콜론 없이 그 바로 중괄호 블럭이 오면 된다고 했고요. 이 중괄호 안에 올 수 있는 거는 메인의 중괄호에 올 수 있는 거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네. 리턴 값이 없다고 말을 했었죠. 그리고 보면 딱 여기 리턴이 있네요. 그래서 네, 리턴이 있네요. 근데 A는 리턴을 안 하기 때문에 A의 중괄호 안에서는 리턴이란 걸 안 쓰고 있는 걸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나중에 리턴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거니까 지금 리턴, 인자라든가 리턴에 대한 개념이 어렵다고 해도 그냥 이런 것이 있고 뭐 이렇고 저렇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것을 보신 후에 이번 영상을 다시 보시면은 확실하게 이해가 가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함수로 호출하는 함수 호출 연산자가 있었죠. 함수 호출 연산자 왼쪽에 이 P 연산자로 함수의 이름을 받고요. 이게 함수의 이름인지 아닌지는 윗부분에 소스 코드로 보면 윗줄 부분에 그 해당 이름에 대한 선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었고요. 함수의 호출 작업이 실제로 일어나려면은 정의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선언 내용, 두 번째 정의 내용, 세 번째 호출 내용,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